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번 주 시장 긍정적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시장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양 지수 동반 하락세를 가져가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선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1.2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에서 0.58% 하락한 694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장중 대비 더 또 오름폭을 확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상단으로 좀 열려있는 분위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1,438원 선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부진하게 나오자 위안화 약세 그리고 엔화 약세가 발동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달러 강세, 아시아 통화 약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고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런 환율에 대한 외환 시장의 분위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수급이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팔자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어제보다 더 많이 팔자세를 외쳤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선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 기관은 그렇게 매도 규모가 많진 않았고요. 외국인이 지금 1,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 키를 진 외국인 내일장에선 어떤 또 스탠스를 취할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환율,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테마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특히나 브로드컴이 어제장에서도 역시나 1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죠.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구글, 메타에 이어서 중국의 틱톡 관련된 기업과도 AI 관련된 협업을 맺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까지 반도체주들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주들까지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보장, 시스템 반도체, HBM,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키피까지도 이런 훈풍이 지속이 됐는데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희비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쪽으로 워낙에 탄탄한 매출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2% 넘게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까지 유입이 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발간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탈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퀄 테스트 엔비디아 향으로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내년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런 주가의 힙이 극명하게 갈린 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미국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또 트럼프 이 당선인이 전기차 지원 축소한다, 배터리 관세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게 2차 전지 업종인데 전기차 관련해서 기존에는 비싼 전기차를 이제는 테슬라 모델 Q 내년 초에 또 출시를 하면서 좀 값싼 모델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값싼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2차 전지 전망에는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좀 흐름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요. 기타 다른 그 안에 있는 세분화된 종목들, 개별 이슈단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불거졌습니다. 인벤티지랩이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세분화돼서 좀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환율, 여기저기 대내외적인 변수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해법 저희 방송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 지수 동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경제국들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이벤트, 여기에 대한 관망 심리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시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봐야 될지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일단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에 대해서 많은 무성한 소문을 들었는데 네. 백사부님이라고 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 어떤 의미에서 백사부라고 불리시는 걸까요? 다른 경제방송에서 네. 나갔던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식과 관련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 닉네임이 아직까지 좀 불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부방에도 전에 보셨던 분들도 입장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도움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도움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부라는 부분이 바로 스승이라는 이야기인데 역시나 우리가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같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백사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해설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헤드라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수급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보다 매도 규모를 더 확대했어요. 외국인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일단 집 나간 외국인이 네. 돌아오긴 하겠죠. 언제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님의 질문처럼 그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반등보다는 하락 쪽을 만들어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번 주에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는 대부분 0.25%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보다 1월 달에 동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엔 상승 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해보자면 이번 주에 금리 인하보다는 1월 달에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현재 수급은 인하보다는 1월에 동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이번 주는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동결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결정 짓고 나서는 외국인 수급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급 변화 크게 나오진 않겠죠. 조금은 이번 주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수급 변화를 잘 캐치해서 대응만 하신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QR코드 찍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장에서 매도 규모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지만 내년 1월 달에는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있었고 그런 섹터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만 잘 잡아서 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연말을 웃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 대한 해설들 또 이런 투자 전략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를 했던 종목들 10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쭉 10개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얘기하셨는데 네. 오늘장에서 또 큰 폭으로 상승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찝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얘기하실 건가요? 일단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거래 대금이 좀 많았던 종목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전략에 어제.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고 오늘 새롭게 등장한 오리엔트 전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관심은 많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손이 쉽게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1,000원대, 최근에 1,000원대 가격을 유지했던 종목이 단번에 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매번 있었던 현상이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좋은 기회로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종목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앵커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800억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 대금을 보면 4,100억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한번 빼고 생각을 해봐도 주식 전체 순환이 한 2-3번 정도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과도한 거래량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도한 거래량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매매할 수 있고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는 좀 지향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수익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밸류에이션까지 측정을 해보고 지금은 그리고 지수 자체가 크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를 측정하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 관련주 매매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단기간에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제외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리엔트 전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태주라고 좀 엮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과도하게 단기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망세를 보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는 유한양행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주 한번 말씀드린 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는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다. 어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의 차트 흐름을 보면 이 FDA 이슈 이후에 좀 내림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과연 바닥일까요? 바닥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이슈가 굉장히 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드는데 일단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바이오 주 중에 실적이 되는 바이오 주입니다. 차트도 차트지만 일단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실적을 보면 올해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3분기까지 667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전년 대비 31%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해가 지나갈 때마다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된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지금 시장, 지금 시황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FDA로부터 보안 요구서를 받았다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표적 이중항암체 폐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꺾이면서 10월 달에 고점 형성 후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 약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큰 재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재료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그 FDA로부터 보안 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그게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보안 요구서만 잘 되면 추가적인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신규 진입으로 저는 종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진입은 관련된 이슈가 정리되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홀딩은 하되 추가적인 매수는 대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진입 시점과 마찬가지로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은 조금은 괴로운 구간일지언정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하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지금보다는 이슈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다음에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FDA 또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보유하면서 주가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보안 요구서를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흐름이 하락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도 뒷받침되는 유일한 또 바이오주 내에서 또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이긴 하나 이 FDA 관련된 문제가 해결하고 나서 봐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종목 상승을 할 때는 워낙에 또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장중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타점에 대한 정확한 해설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네. 보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들어가도 될까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내일 들어가셔도 되지만 진입은 분할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서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 종목은 하락보다는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22년에 1,300억 원의 영업이익 나왔죠. 작년 같은 경우에 3,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 4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5천억을 찍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16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바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업체로 전력의 슈퍼사이클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조금 더 보여드리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투자 활동으로 마이너스가 좀 찍혀 있습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마이너스로 찍혀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투자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보시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금액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에도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년의 실적 성장도 당연히 기대해 봐도 되겠죠.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년에 성장만 보더라도 지금 구간은 싼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던 만큼 눌린 구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시를 해드리면 35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를 진입하셔도 중장기전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 탑10에 들어오게 됐는데 최근에 시장이 어렵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였고 어제도 하락 분위기였고 이러한 하락 분위기에선 이렇게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종목을 포트에 넣어 두신다면 상당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또 진입 타점까지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이렇게 진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진입을 잘 하더라도 또 매도 타점을 받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혼자서 나는 정리하기가 어렵다. 혼자서 매도하기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 함께하는 저희 교육방 오셔서 우리 백사부님과 함께 또 정확한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너무 어렵다고 떨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투자 전략이 있거든요.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그런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과대 낙폭에 따른 또 투자 전략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는 시장이 반등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번 주에는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이벤트도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시장 하나하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이 또 오늘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무료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금요일마다 생방송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 정도, 1시간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정리도 하고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장중에 공략 종목도 좀 드리고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지금 시장에서 내일 시장을 대비하는 과정도 좋지만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떤 종목을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부방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는 되었지만 내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내 시장에 많은 악재들이 현재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그러한 지수 상승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정책들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을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대체로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일본의 밸류업 기업을 만나서 정책 실효성을 모색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일본의 밸류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 여전히 효과를 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새로운 뉴스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들, KB와 하나금융이 밸류업 지수에 오늘 편입이 되었죠. 그리고 개별적인 기업들도 밸류업과 관련된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 수급에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들 올랐을까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오늘 오르지 못했습니다.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오르지 못했네라고 끝낼 게 아니고 지금 정책상으로는 저가인 밸류가 매력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을 좀 이끌려는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힌트를 받고 저희는 그 부분을 투자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보자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지금은 투자할 때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국가가 싼 종목들, 밸류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올려주겠다, 지수를 올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상승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실제 매수로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단기간에 상승을 보여줬고 이러한 종목들로 교체하는 과정을 지금 기회로 잡아서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치 테마주 분명히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밸류적인 부분을 앞서 설명을 했는데 정치 관련된 것은 밸류적인 부분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부분은 매매는 하되 굉장히 짧게 중간에 장중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당일날 청산을 목표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꼭 장중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 테마주만 볼 게 아니고 자 미국의 거래량, 미국 시장에서 거래량은 양자 컴퓨터주가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엔 정치 테마주가 거래량 1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도 많습니다. 3빌리언이라든지 아이온플러스, ICTK. 자,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 아마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들 대부분이고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정치 테마주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거래량이 있어서 진입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이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은 정치 테마주와는 좀 다르게 추가적인 상승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장중에도 매매도 강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중에 이러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QR코드를 찍고 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내일의 시장을 준비를 하시고 장중에는 제 공부방 오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장 장중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뉴스를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마감 방송이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에서 주요한 뉴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해드릴 예정이거든요. 함께하는 방 오셔서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정리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종목 상담 그리고 또 공략 종목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장 전에 시장에 대한 해법들 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장 전에 받는 것도 또 장중 대응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단 QR 스캔하시고 함께한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 가능한 링크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또 첫 방송 이후에도 반응이 너무 좋은 게 올림픽 종목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네, 일단 종목 리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너지 이노베이션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뷰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진전기, 이지바이오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유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최근에 올랐는데 오늘 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다. 어떤 게? 실적이 올랐습니다. 바이오줌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저평가 밸류 종목을 보자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구간 좀 단단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이슈도 좋고 기술적인 분석도 좋지만 실적 부분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 종목들로는 실적 부분도 굉장히 유의 깊게 보면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게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오늘 좀 좋게 상승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좋지만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실적 한번 보면 2021년에 12억 얼마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성장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 작년 대비 24.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이익 성장률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보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 제가 3,2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라인입니다. 조금은 아쉽게 눌린 구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12월 9일 날 진입을 하고 나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렇지 않았죠. 상승 후 눌림 구간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시장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한 1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거의 다가온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이유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만약에 매수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앞서도 종목 설명 드릴 때 전력 슈퍼사이클이 왔다. 미국에 굉장히 큰 전력 슈퍼사이클이 왔죠. 그래서 전력기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초고압 변압기 케이블을 주력으로 사업하고 있고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좋다라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자리까지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차트 한번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실적 보면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200억부터 시작해서 300억, 작년 같은 경우에 600억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는데 올해 3분기까지 575억입니다. 3분기까지 작년의 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졌다라는 건 당연히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작년 대비 25%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년의 슈퍼사이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의 이익 성장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매수 시점이 나왔던 건 골든벨 기법에 맞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더해졌다. 그래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종목도 실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지속적인 상승 나오면서 현재 12%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매물대가 있는 전고점 있는 라인에서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도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년의 실적 부분을 보면 목표가 이상까지도 가는 업사이드가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 매물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도 참고하면서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에 대한 부분,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뷰를 좀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도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인데 사료 첨가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6%.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연 6%의 성장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6%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도 워낙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 또한 인수를 했습니다. 외형이 2배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간단하게 매출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50%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까지 실적 발표하게 되면 굉장히 큰 성장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금리 인하 시점에는 바이오 기업이 상당히 유리한데 거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된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9일 날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눌리는 구간이 나오곤 있지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유는 실적이 받쳐주는 바이오 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모두 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인 자리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당연히 목표가까지는 도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목표가에 10원이 좀 모자랐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 종목 또한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목표가 이상까지는 가능하지만 제 목표가까지 도달하고 나서는 기술적인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재매수 구간이 나오겠죠. 그 재매수 구간은 제가 공부방에서 따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된 종목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기법 강의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게인 돌파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법을 최근에 좀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게인 돌파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통해서 돌파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시해드린 기법 중에 상승 추세에서 유효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패턴, 상승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고가에서 거래량을 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기법인데 글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자체가 신고가, 고가를 형성을 했다라는 것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냈다. 근데 이 상승 추세가 계속 끝까지 가나요? 물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7배가 넘는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 종목도 눌리는 구간은 항상 나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눌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고가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때 물려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거래량,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이 거래량을 소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법, 어게인 돌파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만 만들기만 하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리는 구간이 아닌 상승 추세 속에서 나오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정치 테마주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크게 눌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눌렸던 거래량을 소화했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걸 대비하고자 제가 어게인 돌파 기법을 좀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거래가 만들어지고 이 거래량을 여기서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를 하자마자 단기간에 올랐는데 사실 거래일수로 보면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걸렸는데 14만 원대 초반 가격이 22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매도 시점은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음봉이 2개가 나왔을 때 매도를 일단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매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이죠. 단기간에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법 설명에서 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분명히 이 조건에 맞는 종목이 있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내용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길지만 설명을 드렸고 이 종목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종목 나 잘 못 찾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시면 제가 찾아서 이 어게인 돌파 기법에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의 리뷰와 더해서 또 어게인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는데요.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2,500개가 넘는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에 유효한 종목인지 혼자서 공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어게인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크게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그리고 또 펀디멘털, 기술적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함께 있는 교육방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고 있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게인 매매 기법 나는 너무 짧게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종목 받아보러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그린 케미칼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죠.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초화합물 제조 업체입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국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책, 어떠한 정책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투자를 좀 지속하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오늘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오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PBR 0.97배, 1배 이하면 저평가죠. 저평가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정책 이슈까지 있다.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성 가져가고 있고 저평가 이 부분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매출이 좀 꺾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199%, 200%에 넘는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영업이익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내년에 대한 성장도 기대가 된다. 거기에 더해서 단기간으로는 정책 이슈까지 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21선, 5일선, 11선이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좀 꺾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들상으로는 60일선을 좀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만 이어지게 된다면 곧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술적인 매수 자리가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121선의 저항대가 있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단기간으로 상승 구간에서 수익 구간 어느 정도 실현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재차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말씀드린 121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충분히 단기에 가능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 또한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 종목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오늘 모든 종목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기술적인 지표 모두 다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입니다. IP라고 불리는데 TSMC 3나노 테스트 지원을 했다는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이슈, 모멘텀도 최근에 나온 종목이고 AI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당연히 성장성 기대가 높죠. 금리 인하 시점에서도 바이오와 함께 AI, 자율주행, 로봇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그와 관련된 업종도 같이 엮여 있다. 성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실적에 대한 부분 금액은 좀 작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장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마이너스 56% 성장 좋다면서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좋은 거야? 숫자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장이 꺾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부분, 물론 매출 부분이 좀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매출 부분도 하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좀 과하게 좀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나온 걸 그냥 숫자만 볼 게 아니고 왜 나왔는지도 판단을 해야지 정확한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하락 구간에서 쌍바닥 형태 만들어내고 골든 크로스도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물론 오늘 121선에 딱 닿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리는 자리, 기술적으로 눌리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돌파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슈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업종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상승 자리가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이 종목 역시 기대가 큽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전 매물대가 있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 두 종목 드렸는데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 매수가 5,700원, 목표가 6,490원, 손절가는 4,500원이고요. 두 번째 칩셋 미디어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 15,740원, 목표가 17,900원, 손절가는 12,0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 전략 장 중에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활짝 열어뒀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